조선시대 진주성의 위치, 비전과 축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단히 저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고학이라는 업으로 밥을 먹고 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고고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학문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진주성을 비정하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5가지의 연구 자료를 편성했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어떤 것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성의 위치를 비정하고 축조 방법까지 알아보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서론입니다. 진주는 조선시대 전주와 같은 큰 거읍이었고 임진왜란 이후에 내성과 외성으로 분리가 되고 마산에 있던 병영이 진주로 이전합니다. 진주 성내 안쪽에는 이 병영이 입지하고 바깥으로는 수령 있는 관아가 입지하는 독특한 공간으로 변모하고요. 일제감정기 진주성이 파괴가 됐고 현재 우리가 아는 진주성은 80년대 복원된 내성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진주성이고 임진왜란 이전의 진주성은 이렇게 좁았습니다. 파란색. 임진왜란 당시의 진주성은 여기가 지금 터미널인데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일본 군인들이 저 동문 쪽으로 함락을 시작했고 임진왜란 이후에 이렇게 좁아지면서 내성을 만들면서 이중의 성곽으로 변모한 겁니다. 현재 진주성 주변에는 많은 지명들이 남아있는데 이 지명을 통해서 성곽의 범위를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외성 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장대가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이 장대동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죠. 그리고 성의 동쪽 동성동 지명, 그다음에 성의 중앙부 본선동, 그다음에 성의 남쪽 이 남성동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서 성곽의 위치와 범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때 그려진 고지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위치와 안에 어떤 부대의 시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조선 후기 때니까 내성과 외성이죠. 그리고 이쪽 성 안쪽에 병마 절도사 근무하는 공간, 운주원 있고 이렇게 중심 시설, 그리고 이 장대와 내성에도 이 문이 3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쪽. 촉성 보이시죠? 그리고 외성에도 문이 있었고 해자거든요. 대사지 북쪽으로는 진주의 사도 수령이 근무하는 객사와 동원이 있고 이렇게 관아 시설이 입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직단, 여제단, 향교가 있고 남쪽으로 강이 흐르고 강 위에 배들이 보이시죠? 인력과 이런 물자를 실어 날라서 이 진주성의 정문인 남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장기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예, 감옥도 보이고. 그러면 연구 자료 중에서 문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신증 동국 여지 슬람에는 고려시대 문신인 하륜의 성붕이가 있어요. 고려 때 진주성은 토성으로 시작을 했고 석성으로 고쳐졌다는 기록이 있고 세종 때 경상 지리지에는 진주성의 규모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 왕조실록에는 성내 시설물과 진주성이 증축이 됐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진주의 옛 지명이 진양이거든요. 진양지에는 아주 자세하게 진주성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91년 임진왜란 직전이죠. 성이 확장되고 93년 종전 후 우병영이 이소가 되고 내성이 축조되었다라는 말이 있고 마지막으로 1607년 포로 12개가 설치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 때 만들어진 여지 도서에는 진주성의 규모와 여장의 개수가 적혀 있고요. 정조 때 편찬된 지리지 대동지지에는 고려 토성, 내여성 분리, 성내 시설 소개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성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가 기록은 제가 발굴을 한 건데 일제감정기가 아니라 대한제국기더라고요. 이때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읍성의 곳곳이 무너져서 통행이 위험한데 자금과 잔존할 이유가 없었기에 차라리 회철하고자 하였다. 관리가 안 됐죠. 또한 정부에서 일부러 헐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집터를 늘리거나 집의 받침돌, 디딤돌 등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진주성이 파괴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주 성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 때 그려진 회의식 지도인데 현재 20여 종이 남아 있어요. 이런 지도들이 계명대에도 있고 부산 시립박물관에도 있고 서울대에도 있고 또 민화로도 그려져 있거든요. 성과 그 주변의 시설 및 구도가 아주 정확하고 진주성의 규모와 성격 파악에 아주 중요한 1차 자료가 됩니다. 지적 원도입니다. 일제감정기 제작된 지적 원도는 경술 국치 이후에 토지 조사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려면은 조선의 국토를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때 사진에서 보시듯이 측량 기기를 동원해서 조선 반도를 측량을 하고 다 도면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주 동성동 원도를 구했는데 이 명칭이 적혀 있어요. 진주면 동성동 원도라고 적혀 있고 축척도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언제 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한번 수정했다는 기록도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측량에 참여했던 인력들 등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적혀 있고 도장도 다 찍었고요. 보시면은 측량에 동원된 사수는 일본 사람들이고 부사수는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조선의 지형과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조선인들 동원해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동성동은 4개로 지적 온도가 이루어져 있는데 예시도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따라서 지적 온도는 국권 침탈의 산물이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여러 조선시대 건축물 연구에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저도 전공이 그 성과학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지적 온도가 읍성 파괴령 시가지 계획력을 하기 전에 측량한 지도거든요. 그래서 성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성곽 연구자는 아주 귀중한 자료인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드를 그려서 스케일을 넣었고 이렇게 성 표시가 있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파괴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뭐 이 집들과 도로, 논 표시까지 자세히 측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발굴 조사가 있습니다. 진주성은 여러 차례 발굴 조사가 진행됐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오른쪽 사진과 밑에 사진은 제가 발굴을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한 5년 전에 이슈가 되었던 진주 대체점 광장에서 확인된 진주성의 외성. 그래서 이런 발굴 사례는 진주성의 위치 비정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감정기에 촬영했던 이 유리건반 사진과 1950년도에 미군 정찰기가 촬영한 항공사진도 진주성 복원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보시면은 내성과 외성의 위치가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성벽도 이렇게 촬영이 됐기 때문에 축조 방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1951년인가? 한국 전쟁 당시 촬영한 미군 항공기가 촬영한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폭격기의 흔적이 있어요. 폭격기를 폭격한 적이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이죠. 그다음에 연구 방법입니다. 이 문헌을 검토한 다음에 이 문헌을 통해서 진주성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을 하고 조선 후기 때 그려진 진주성도에서 이 성의 위치와 부대 시설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적 온도를 제가 다 붙여가지고요, 현재 지적도에 대입을 했어요. 이 성벽이 지나간 라인의 발굴 조사를 다 찾아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답사와 그 당시 찍었던 사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주성의 위치를 비정했습니다. 문헌으로 본 진주성의 축성사를 보면은 진주성은 토성에서 고려 우왕 때 석성으로 고쳐지고요. 임진왜란 직전 관찰사 김수가 동쪽으로 크게 확장을 합니다. 임진왜란 종전 후 병영 이소가 되고, 그다음에 병마 절도사 이수일에 의해 축소가 되고 내성으로 분리가 되죠. 그 후에 김태허가 다시 그 내성과 외성에 폴 12개를 설치를 하고 대한제국기 곳곳이 무너져 성벽이 철거되면서 일제감정기 읍성 철거령이 내려지면서 모두 사라집니다. 그 중에 제가 대동지지에 나와 있는 진주성의 기록을 확인했는데 내성은 401보, 내성은 2650보라는 기록이 있어요. 한 보의 길이는 그름이 100cm잖아요. 1m. 당시 그 용척이 20.81cm거든요. 그렇다면은 20.81cm를 곱하기 5하니까 한 보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1보를 환산했을 때 472m, 더 외성에 2650보를 환산했을 때 2756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캐드로 실제로 길이를 재봤거든요.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지지의 기록이 현재 진주성의 길이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성도를 보시면은 현재 위성사진인데 이 내성의 위치가 현재 이렇게 볼록 솟아있죠. 그리고 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향교의 위치, 그다음에 하천의 위치를 통해서 진주성의 위치를 유출하였습니다. 제가 이 지적도를요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포샵을 붙였어요. 100장 되는데 붙여서 그 지적도에 나와 있는 이 성벽, 성 보이시죠? 이게 성벽 라인입니다. 이게 치성이고, 그다음에 구라고 적힌 게 해자입니다. 이걸 일일이 제가 찾아서 성벽을 칠했습니다. 분홍색이 외성이고 파란색이 내성이고 이게 해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현재 지적도에 이 지번이 있는 거예요. 똑같죠? 일제감정기 지적이 현재까지 남아있어서 이걸 제가 오버랩 시켜가지고 현재 지적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굴을 통해서 보니까 이 외성이 지나간 라인에 실제 성벽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이 제 개인적으로는 성벽의 위치를 복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가 2022년 발굴한 건데 동물병원을 짓기 위해서 제가 구제 발굴을 참여했는데 이쪽입니다. 이 성벽이 회철된 부분인데 성벽과 이 포로가 확인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해자의 이 호환석축도 확인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지도에 보이는 이 포로가 위치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제가 수원화성의 포로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여기에 포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제감정기 사진을 보시면은 북장대를 촬영한 건데 앞에가 해자였죠. 제가 로드뷰를 봤는데 이쪽이 광장이고 이쪽이 뒤에 이마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 앞쪽이 다 해자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시 찍었던 사진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50년도 찍은 사진에 대입을 해봤는데 라인이 나오는 겁니다. 옛 길도 나오고요. 이 객사와 관의 위치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주성도 비교해서 위치를 한번 더 비정했습니다. 또 제가 답사를 했어요. 왜냐? 이쪽이 해철됐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성벽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고 제가 실제로 답사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치과 병원인데 왜 이렇게 높이 쌓았을까요? 굳이? 그리고 여기 서울깍두기 자리인데 굳이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을까요? 제 생각하기에는 이 밑에 성벽이 있는 겁니다. 큰 성돌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발굴했을 때 분명히 저는 성벽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런 연구 방법을 토대로 실을 한번 비정해 봤습니다. 이런 지적도와 발굴된 자료, 그다음에 지금 성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각각 그 문의 위치, 포로의 위치를 다 종합해서, 해자 위치 종합해서 이렇게 제가 현재 지역도에 다 위치를 비정했습니다. 이 장대와 남문의 위치, 내성 쪽의 내시설, 마지막으로 현재 이정 사진에 이렇게 위치를 넣어봤는데, 실제로 여기가 시장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지금도 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가 객사 자리인데 이 아파트 만들 당시에 큰 건물주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옛길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보시면 신기하죠. 예, 그래서 진주시는 이런 옛길을 좀 복원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진주성의 축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 5년 전에 발굴한 진주 대첩 기념 광장의 도면인데, 통일신라 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다양한 유구들이 발굴조가 됐습니다. 종합하면은 이 파란 쪽 라인으로 통일신라 시대 성이 돌아갔을 거고, 그다음에 고려 시대 토성은 이 라인으로 돌아가고, 조선시대 정기 읍성 이 빨간색 라인으로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후기 때 읍성은 이렇게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각각 그 진주성의 통일신라 시대 때는 어떤 유적들이 나왔는지 살펴볼 텐데, 그 당시 여기 해자거든요. 이 해자 안에서 이게 인골이 나온 거예요. 유골들이. 그래서 이게 학살된 인골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제가 기본창에 나안에 이에 희생된 사람들로 이 해자에 다 밀어 넣은 인걸들로 추정이 돼요. 그 안에서 이런 통일신라 시대 배수로가 나왔어요. 이런 잘 만든 배수로는 핵심 시설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곳이 통일신라 시대부터 유력 취소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후삼국 시대의 그런 흔적도 나왔습니다. 이게 928년에 견훤이 잠시 진주를 점령하거든요. 촉성루 앞에 발굴 조사할 때 보정이라 적힌 암기가 나왔어요. 보정은 5대 19개 무수광 때 연호거든요. 그러면은 견훤이 이쪽을 점령하고 5월과 교류를 해서 기혈을 들여와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닌가 판단할 수 있겠죠. 고려시대의 흔적은 토성으로 나왔습니다. 토성 같은 경우는 석성과 다르게 이렇게 판축 기법으로 흙을 한 층 한 층 쌓아가지고 큰 분덕의 성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진성을 어떻게 쌓았는지, 세종 11년에 최은덕이 건의하기를 각 고을에 성 축조 건의를 합니다. 그 후 14년 후에 이 보험이란 관리가 세종 20년에 축성 신도가 반파한 걸로 압니다. 세종이 성은 이렇게 쌓아라 하는 교봉을 반파한 거죠. 그리고 이 보험은 이 축성 신도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너무 잘 무너져서 새로운 축성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은덕이 처음 건의한 읍성의 축조 방법은 돌로만 만들었고 계단으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비가 오면 이게 다 무너집니다. 앞쪽에 돌이 빠지면 또 다 무너져요. 이런 문제점을 이 보험은 건의한 거예요. 이 돌을 좀 양을 줄이고 뒤에 둔덕을 이렇게 점토로 다지면은 비가 와도 이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성이 안 무너지고 쉽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가 쉽다. 그래서 세종 25년부터는 다 이렇게 바뀝니다. 읍성이.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읍성이 변해가요. 이 진주 대첩 김광장 당시의 진주성의 축조 방법인데, 이게 여러 차례 수축한 적이 나옵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먼저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무너진 건지 이쪽으로 덧대면서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2차, 3차 수축을 하고, 마지막 수축에는 이 외벽이 무너졌나 봐요. 이렇게 보강을 했어요. 성벽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이렇게 외벽이 잘 무너져요. 이렇게 외벽이 잘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보수를 한 게 아닌가. 보시면은 이 사진인데 축조 구분점이 잘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진주성이 초기 때와 후기 때랑 이렇게 범위가 다르잖아요. 이런 흔적들이 이렇게 축조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보험의 상소에 의해서 둔덕을 덮은 흔적이 사진과 고지도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은 진주성도, 그다음에 지조건도, 발굴 사례, 당시 사진 등의 연구 자료를 통해 진주성의 위치를 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굴된 자료와 일부 고지도와 사진을 통해서 진주성의 축조 기법도 한번 유추해 보았습니다.
진주성은 통일신라, 그다음에 후삼국, 고려,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성곽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대의 진주에 대해 궁금해서 이쪽이 그 백제가 일제히 점령해서 거열성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흔적이 현재 발굴 조사로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삼국시대의 진주성의 흔적을 찾기 위해 연구를 할 거고요. 이 고도의 랜드마크인 진주성은 향후 바른 역사적 인식을 통해 올바르게 복원되길 희망하고 이런 진주성의 역사적인 올바른 인식이 진주성 전투 당시 나라를 지킨 영령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